2016년도 언어 논리 영역 32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형, 나정 있고요. 일단 5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정과 달리 가형은 참인 전제들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이용해서 도출된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보시면 이제 참인 전제들로부터 추론을 한 거죠. 추론을 했을 때 나온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가형의 얘기고요. 나정은 아니다, 참에서 논리적 추론을 했으면 그 결론은 항상 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라는 게 이제 5번의 말이죠. 나정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책임 소재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증거가 확보됐을 때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제를 하지 않았니? 그러면 이걸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했고, 여기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이고 책임관계의 판단을 확정하는 건 쉽지 않고, 하지만 판단을 미룰 수 없고 확보된 증거를 이용해서 개연성을 파악하고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여기 있네요. 전제에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돼. 나타나지도 않은 증거를 기다릴 게 아니라 확보한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 지금 이 내용만 보시면요, X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정은요, 참인 전제에서 논리적 추론을 했을 때 그 결론이 항상 참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항상 참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따라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아니면 바로 5번이 답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답을 고를 만한 깡다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애들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확인을 하던 중이었으니까 가형도 마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저희 요 내용에서 이제 가형은 요 내용이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인 전제에서 논리적 추론을 거쳤을 때 그 결론이 틀릴 수도 있어 라는 내용을 요 가형이 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둘 중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높지만 책임이 없다고 밝혀진 것만으로 책임 결정할 수 없어. 논리적 추론은 당연하고 문제는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래요. 가반이면 의리다가 확실히 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형은 그렇지 않아요, 개연성이 높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드물지. 여기 있어요. 가령 나중에 을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입증하는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는 상황, 증거가 나타나면은 최초 전제의 개연성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형은요, 증거를 통해서 추론을 했을 때 추론은 당연합니다. 요 참에서 추론까지는 봤어요. 근데 그 결론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증거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 나중에 다른 증거가 나타나서 이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잖아 라는 그 논리를 통해서 요 참인 전제에 대해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형은 요 5번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고, 그때 나정이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보시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책임관계 판단을 확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판단을 미룰 수는 없어. 우리는 확보된 증거를 이용해서 개연성을 파악한다고 했어요. 이 개연성이라는 단어가요, 그 100% 확실한 어떤 100%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럴 만한 가능성, 그거를 의미하잖아요, 개연성이. 따라서 이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을 때 요 나정 또한 참인 전제에서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 결론이 새로운 증거로 인해서 부정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이 내용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거 새로운 증거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냥 빨리빨리 나온 증거 가지고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책임을 빨리 묻자 라는 게 이제 나정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정은 가형의 말을 반박하는 게 아니고, 가형의 말, 네 말이 맞아,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은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참인 전제들을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거짓일 수 있어 라는 요 주장을 반박하는 건 아니에요. 요 주장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 5번이 틀렸구나 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답을 그냥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1, 2, 3, 4번도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32번의 정답은요, 16년에
5번입니다. 3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5번 틀렸고요. 4번 보시면요. 나정은 가형의 견해에 따를 경우 책임 소재에 관한 판단이 계속 미결 상태로 필요할 수도 있어. 그쵸? 지금 나정은요. 언제까지 판단을 미룰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판단이 계속 미결 상태일 수도 있어. 우리는 빨리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가형과 달리 나정은 어떤 판단의 개연성이 충분히 높으면 판단을 수용할 수 있어. 맞죠? 가형은요. 아무리 개연성이 높은 판단이라고 해도 거짓으로 밝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가형은 여기 3번에서는 이제 맞고요. 나정은요. 전제들의 개연성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결론을 내야 돼. 판단의 개연성이 충분히 높으면 판단을 수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나정도 맞고 3번 맞는 얘기 됩니다. 2번 가형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제의 개연성이 달라질 수도 있어. 여기 있죠? 최초의 전제의 개연성이 흔들리고 그 전제를 참이라고 수용할 수가 없게 돼. 어떤 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전제의 개연성이 흔들릴 수 있어 라고 했고 그 말은 요 2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1번 가형과 나정은 모두 책임 소재의 규명에서 증거의 역할을 부정하진 않아. 증거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증거는 믿을 수 없어. 증거 말고 증인을 내려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 이게 증인이 뭐 증거에 포함되는 개념인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증거 안 돼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읽어본 바로는 그 내용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미심 적으시면 한번 이렇게 슬쩍 쭉 읽어보시면서 그런 내용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 없습니다. 따라서 1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부정하지 않았죠? 증거의 역할은 둘 다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